가지에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자신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리더가 반드시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약속을 높고 크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일,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으로, 칭찬으로,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교육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 이래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셨지만 다시 한번 정말 감동 깊은 강의를 하신 신호범 의원님 다시 한번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저는 글로벌 리더 교육으로서 입학사정관제와 토론 논술 교육의 관계를 강의를 맡은 한국청소년문화진흥협회 총재 신동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텔레비만 키면 사실은 이 얘기를 준비했더니 어저께 텔레비만 키면 자꾸 딴 게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텔레비만 키면 교육 쪽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입학사정관제, 그쵸? 그런데다가 느닷없이 또 뭐 대학을 갈 때, 저희 때 대학 갈 때는 방법이 몇 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입학사정관제가 되고서 2,400개가 됐다는 등, 뭐 2,400개가 넘는 방법으로 대학을 간다는 등, 그쵸? 네. 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대입 시험 절차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시작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앞으로 쭉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정책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명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오래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래 갑니다. 뒤에 살짝 올리면은 틀렸나? 딱 찍으면 더 못하세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한테는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못하니? 질문이 없니? 손은 못 드니? 손을 못 드니? 자, 입학사정관제는 쭉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제는 주관식 시험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거라고요? 주관식 시험 제도이기 때문에 오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짧으면 100년, 길면 쭉 가는 거예요. 오래오래 쭉. 자, 왜 그런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입학사정관제는 주관식 시험 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지금 주관식 시대인가? 과거에 강력한 힘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시대를 이데올로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잘 찍어야 돼. 즉 객관식의 시대라고 그래요. 네? 강력한 힘이 뭐야? 미국 하나, 소련 하나. 그러니까 이때는 형님을 잘 찍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을 찍을 것인가, 소련을 찍을 것인가. 그래서 강력한 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을 때는 뭐라고요? 객관식. 근데 지금처럼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 세계화의 시대, 그쵸? 디지털 시대가 돼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어떤 거? 주관식이 돼요. 왜?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양한 수를 포함하는 주관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주관식 교육이 가능하게 한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은 간단히 IT,
내지는 디지털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다시 전 세계가 두 개로 쪼개질 일은 거의 없어요. 왜? 디지털화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가 계속 IT 디지털 시대로 계속 쭉 간다면 입학사정관제는 주관식 교육으로서 계속 쭉 갈 수밖에 없다. 적당한 시기에 끊어주셨어야죠. 네. 자,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전 세계가 강력한 힘으로 두 개 나눠줄 땐 잘 찍어야 되니까 객관식.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다양한 수가 필요하니까 결국은 그걸 포함할 수 있는 주관식 교육이 필요하다. 거기에 주관식 시험제도인 입학사정관제도가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쵸? 아니, 놀라운 정보 같은데 박수도 안 치시고 뭐 자, 그럼 입학사정관제도는 왜 시작되는 것이냐? 또 질문하는 어떻게 왜 시작되는 겁니까? 이번엔 누군가 지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작된다? 예.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세계화 때문입니다. 네. 아니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학생이어야지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는 학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거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세계화 때문에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세계화 근데 아무튼 세계화 그러는데 도대체 세계화가 뭐냐? 잘 안 느껴지신다고요? 저는 매일 느낍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느낍니다. 왜요? 자꾸 우측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죠? 저희 어렸을 때 뭐로 배웠어요? 좌측으로 가라. 우측으로 가래요. TV 뉴스에 한번 나왔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차 사고가 나갖고 사회 이슈가 됐어요. 왜? 거기에 우측 통행인데 우리 좌측 통행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민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이 경험이 자꾸 사고가 나셔갖고 여러 번 돌아가셨다는 거야. 예? 그래서 지하철을 만날 때마다 저는 세계화를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세계화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주관식 교육을 하고 있고 주관식 시험 체제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관식 시험 체제로 바뀌어야 되고 주관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서로 무슨 일이 안 생겨? 차 사고가 안 난다. 그쵸? 네덜란드 같은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모두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세계화하다 보니까 서로 저쪽에서 주관식 시험을 보고 주관식 교육을 했을 경우에 우리도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극도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세계화에 맞는 교육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언을 하나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맞는다면 그 키 작고 대머리 까지고 배 툭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야 그때 그것이 정말 맞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런 교육을 준비해 줘야겠다. 이걸 꼭 잊지 말고 명심하십시오.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얼마 안 있으면 학부제 바뀝니다. 왜 바뀌어야 되느냐? 역시 세계화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1학기를 언제부터 시작해? 3월입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9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미국을 유학을 가려면 6개월 어디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미국 친구들도 우리나라에 오려면 6개월 어디선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생산성이 극도로 높아져야 되는 사회에서 이렇게 서로가 톱니바퀴가 안 맞는다면 결론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서로 맞춰야 된다. 톱니바퀴를.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세계화 때문에 시작되는 입시 제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제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입학사정관제는 옛날의 시험체제하고 뭐가 다른 거냐?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성적 위주의 전형이었어요.
성적 위주의 전형인데 입학사정관제가 되면서는 서류 위주의 전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자꾸 들리는 낯선 말들이 있어요. 그죠? 스펙이 중요하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그죠? 이게 뭐야? 서류잖아요. 서류로 자기를 증명해. 자기를 증명해서 각 대학이 내지는 각 특목고가 고용한 입학사정관을 감동시켜야 돼요. 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통과가 돼야 거길 볼 수 있는 제도가 입학사정관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히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제에서 입학사정관만 통과하면 100% 통과시키겠다는 학교들이 있어. 어디? 카이스트하고 포항공대.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입학사정관만 통과하면 100%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은 입학사정관에게 일단 검열 받고 그 대학을 가는 거예요. 숫자를 줄여서. 예를 들어서 하버드가 10,000명이 이번에 시험을 쳤다 그러면 그거를 뽑는 애들은 100명밖에 안 되면 10배수만 입학사정관이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을 통과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감동을 시키고 이 사람이 통과가 안 되면 그 대학에 갈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서류가 포트폴리오가 가 있어야 돼.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세부사항. 즉 합격에 가장 가까운 스펙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펙거리고 포트폴리오 잘 만들어야 대학 가는 세상이 된다고 얘기 자꾸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성적 위주의 전형에서 서류 위주의 전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어렵고 낯설고 이런 제도를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해야지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역시 간단하잖아요. 뭡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주관식 시험제도라며요. 그죠? 그러면 주관식 시험제도고 전 세계도 주관식 시험제도로 돼 있고 그쪽도 주관식 교육을 한다며.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주관식 교육을 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주관식 교육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토론과 논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다 내지는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특집을 볼 때, 외국을 보여줄 때 전부 그렇게 토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주도적으로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적어도 앞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망고의 진리 잊으시면 안 되죠. 세 번째 얘기한 거 뭐라고? 글과 말을 잘 사용하는 학생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잠깐 옆으로 좀 나갈게요. 세상에는 말과 글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도자, 하나는 사기꾼.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뭐냐면 올바른 세계관에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교육을 내지는 토론교육을 해서 말과 글을 잘 사용하는 학생을 만들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출발은 올바른 생각을 하는 훌륭한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주관식 교육을 하게 되면 이게 바탕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왜? 토론을 하면 나만의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공동체적이고 윤리적인 훈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논술과 토론이 강력한 교육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가야죠.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그러면서 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책 100권씩 사주지 마세요. 애가 거기서부터 버틴단 말이야. 에? 아니 띵똥띵똥 저녁 때 했더니 띵똥띵똥 문 열었어. 문 열었더니 배달 왔습니다. 뚜껑 딱 여니까 100권이나 있어요, 책이. 그러니까 애가 그럼 어떻게 딱 이걸 보는 순간 겁을 탁 먹죠. 그죠? 그리고 애가 여기서부터 버티게 들어가야 돼. 왜? 이거 다 읽으면 그 다음에 200권 날라오거든요.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차분,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덜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입학사정관 제도 내지는 주관식 교육을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실시하는 겁니까? 그죠? 분명히 뭐 세계하고 이렇고 이런 교육이다. 필요하다. 근데 과연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사실은 그게 토론 논술의 정체이기도 하거든요. 방금 또 신호범 그 의원님이 다 얘기하시고 가셔가지고 조금 제가 갈등이 생겨요. 뭐 복습시키는 것 같아서. 자, 잠깐 옆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떤 학생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입학사정관 제도는, 내지는 주관식 교육은 어떤 학생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가. 옆으로 나가서 아프리카에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 나라는 국민들이 굶는 걸 밥 먹듯이 해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자, 이때 제일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에요. 그죠? 다음에 또 당선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너무 고민이 되니까 강요들을 전부 다 모았어요. 강요회의를 했어요. 자, 쫙 모아놓고, 자, 당신들은 오늘 여기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고프지 않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답을 내주셔. 방법을 찾아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다 숙이는 거야. 응? 답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끝에서 손을 번쩍 들면서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딱 나온 거야. 전부 다 딱 그 사람을 돌아봤더니 깜짝 놀랐어. 왜? 평소에 바보라고 생각했던 국방부 장관이 손을 딱 든 거예요. 카카, 저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뭐야? 딱 그랬더니 미국이랑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저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하는 말, 카카, 미국은 책임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랑 전쟁을 해서 식민지가 되면 저희는 전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이, 괌. 들어보니까 이거 타당성 있네. 그쵸? 그잖아요. 미국령이 되면 다 잘 살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들어보니까 괜찮아.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럼 미국이랑 전쟁을 하자. 그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전쟁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 날이야. 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에 막 대통령 방에 막 비서관이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야한 모습으로, 아프리카니까 야한 모습으로 문을 탁 열었어요. 예? 왜? 새벽에 잠자는데 뭐 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비서관이 하는 말이, 카카, 큰일 났어요. 뭔데? 국방부 장관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내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살을 했어? 뭐야, 여기 유서를 남겼습니다. 뭔데? 그리고 유서를 탁 펴봤어요.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카카, 우리가 미국 이기면 어떡하죠? 그래? 정말 걱정이었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 국민들도 못 먹여 살리는데 그걸 깜빡 잊었던 거죠. 미국을 이기면 그 나라를 다 어떻게 먹여 살리란 말이에요. 자기네 나라도 안 되는데. 자,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이 내용에서, 이 우화에서 우리가 웃은 이유는 뭘까요? 절대 미국을 못 이긴다는 거죠. 네? 지금 현 시대 절대 강자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 강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미국이 최대 강국이기 때문에 못 이기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는 건 누구든지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미국이 왜 그렇게 강력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 가장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죠. 그죠? 사실은 국방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군사력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그런 것들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경제인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강대국인 거예요. 그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서 그 나라를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대국인 겁니다. 그쵸? 조금 전에도 신호범 의원님하고 폴싱 하셨다는 우리 게이츠 형님, 빌 게이츠 형님,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자, 이번에 또 일내신 분 하나 있어. 누구요? 스티븐 잡스. 자, 이런 분들이 내지는 스티븐 스필버그, 워렌 버핏,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사람들이 전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세금으로 내니까 그 군사력이, 그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가장 거대한 제국, 강대국이 되는 겁니다. 방금 어떤 분들이 나왔냐면 빌 게이츠와 스티븐 스필버그 내지는 스티븐 잡스 같은 분,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굉장히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돈들을 벌어내는 거죠. 그죠? 저희 애가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제를 부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래서 거기서부터 만들어낸 엄청난 부의 창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강력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어떤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바로 입학사정관제 같은 토론 논술과 같은 주관식 시험체제, 주관식 교육에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환원하면 입학사정관제와 논술 토론 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실시하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극도로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육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신호범 의원님 같이 이렇게 극도로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육성하기 위해서 주관식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악수 같은 거 안 치시나요? 제가 사실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칭찬. 저는 뭐 얘기가 조금 번외로 나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시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 시를 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동시를 하나 썼는데 담임 선생님이 와 우리 동명이 시 잘 쓴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 인생이 당연히 평생 그래도 국문과 나오고 시 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칭찬 하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상장을 줘본 적도 없고 반장을 시켜본 적도 없고 그리고 줄반찬도 채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갖고 아까 내가 왜 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나고 생각한 것처럼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일을 이렇게 혜택을 못 받나 싶어가지고 맨날 상 받아오는 건 반장 부반장이야.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학생들한테 많은 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시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입학사정관제와 토론 논술 교육은 서로 주관식 교육이고 주관식 시험체제입니다. 이것은 주관식 시험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세계화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그쵸? 그리고 뭐다?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글로벌 리더 교육이다. 인정하십니까? 예. 바로 그런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빨리 시행이 돼야 되고 빨리 자리 잡혀야 되고 올바르게 실천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입학사정관제와
토론, 논술 교육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글로벌 교육과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교육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잠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고 글로벌 리더로 키울 수 있는 토론 논술 교육을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올바르게 실천됨으로써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많이 탄생하길 기원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